저의 시간은 2달 전 30년 넘게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머물다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동반자가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늙은 제 가슴에 뻥 뚫린 구멍처럼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통 한 구석에 자리한 낡은 레코드 가게 소리사랑방. 남편이 청년 시절부터 운영하며 평생을 바친 공간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LP판과 CD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나무 선반, 구석에 놓인 낡은 턴테이블까지 가게 안은 온통 남편의 손때와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 아침 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낡은 레코드판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지요.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장사가 되는 가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LP판 제목을 하나하나 매만지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턴테이블에 올리는 행위만이 슬픔 속에서도 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전부였습니다.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수줍게 레코드 가게에서 데이트 신청을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둘만 남아 LP판을 들으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들도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오후들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 가게 안에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의 사랑과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시간의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이곳에서 그의 목소리가, 그의 웃음소리가, 그의 음악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공간을 지키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부였던 이곳을 저마저 외면한다면 남편이 저 세상에서 너무 외로워할 것만 같았습니다. 가게는 이제 저의 집이자 남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레코드 가게 소리사랑방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조카인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던 조카였습니다. 도시에서 살며 제법 사업 수완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상보다 훨씬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고 제가 혼자 지내는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전등을 갈아주는 등 자잘한 일까지 챙겼습니다.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자주 와서 작은어머니 봐드릴게요. 라며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재로 외롭고 의지할 곳 없었던 저는 그런 조카의 친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치뿐이라 생각했던 조카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절의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거나 식사를 함께하던 민준이는 어느 날부터 레코드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어머니, 이 가게 요즘 어렵죠? 손님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힘드시잖아요. 맞는 말이었기에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될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재개발되면 작은어머니 가게 자리 보상금이 꽤 나올 거예요. 지금 미리 팔면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개발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가게는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민준아, 나는 이 가게 팔 생각 없어. 남편 돌아가시고 여기가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딜 가겠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나중에 몸 더 힘들어지시면 이 가게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도 좀 있으셔야 편하게 노후 보내시죠. 제가 알아보니 지금 매매하는 게 작은어머니한테 가장 유리해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조카는 거의 매일 가게에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살가운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조바심과 함께 미묘한 탐욕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의 노후 걱정보다는 이 가게 부지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계약부터 이사까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작은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라며 자꾸 관련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만 살았던 제가 조카의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일하게 기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카의 싸늘하게 변해가는 태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가게와 함께 저의 삶마저 위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카 민준이의 달라진 모습과 집요한 가게 매각 요구에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믿었던 조카마저 저를 속이려 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앉아 남편이 즐겨 듣던 LP판을 틀었는데 한 젊은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한 듯 가게 안을 둘러보더군요. 낡은 선반에 꽂힌 레코드판들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에서 남편처럼 음악을 깊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레코드판들을 살피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사장님께 음악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젊은이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칭찬하며 예뻐했고 자신에게 음악에 대한 깊은 영감을 준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은 없으셨기에 저는 그가 남편의 음악적 제자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슬픔에 잠겨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가게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레코드 판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끼던 가게인데 이렇게라도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낯선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이렇게 선뜻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에게서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가게를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저는 문득 남편이 유독 아꼈던 LP판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젊은 시절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샀다던 귀한 레코드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레코드판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레코드판 커버 안쪽에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커버를 조심스럽게 벌려보니 작은 쪽지 하나와 손톱만 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편이 넣어둔 것일 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혹시 이 쪽지를 보게 된다면 첫 문장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이려 할지도 몰라. 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조카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꼭 이것을 확인해줘.
쪽지와 함께 발견된 USB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예상하고 이것을 남겨둔 걸까요? 그리고 당신 곁에 꼭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당신을 지켜줄 거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돕고 있는 지훈이에게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말한 좋은 사람이 지훈이일까요? 갑작스러운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목 놓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예감하고 홀로 남겨질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잊지 않고 지켜주려 했던 그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본 지훈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손에 쥔 쪽지와 USB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먼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여보, 라는 첫 글자를 읽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내 그는 쪽지에 적힌 경고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는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쪽지를 다 읽은 지훈이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쪽지를 쥔 채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의 물음에 저는 다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근 조카 민준이의 달라진 행동들과 그가 가게를 팔아치우려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지훈이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쪽지에 적힌 남편의 경고와 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쪽지에 적힌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에게 음악은 전부인데 그걸 제대로 알게 해주신 분이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해 이런 걸 남기셨다면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할머니 옆에 나타날 좋은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젊은이의 진심 어린 말과 눈빛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며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저에게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와 지훈이의 존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희미한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를 손에 쥔 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와 함께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회계를 보거나 음악 자료를 정리하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앉은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전원을 켜고 남편이 남긴 USB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USB 안에는 몇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가게, 재개발, 민준, 그리고 여보에게. 마지막 폴더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따로 남겨둔 것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 순간을 알고 준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민준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음성 파일이거나 짧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그중 한 영상 파일을 지훈이가 재생시켰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서 민준이가 양복 입은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악수를 하고는 카페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성 파일도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잡음이 섞여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레코드 가게 부지, 재개발, 보상금, 할머니, 처리, 시간 문제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모님 설득은 잘 되고 있나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아닙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는 민준이가 말했던 재개발업자였고 민준이는 그에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마치 치매 환자 같은 자신의 장모를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몄던 것입니다. 저를 아프고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그의 계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믿었던 조카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에 온몸의 피가 차게 식는 듯 했습니다. 다음 영상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밤늦게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제 인감 도장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방 서랍을 뒤지고 안방까지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도장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 영상을 찍어둔 것일까요? 혹시 남편도 민준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틀림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도장을 들고 나와서는 무언가에 찍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는 위임장, 매매계약서, 권리포기각서 같은 끔찍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제 도장을 몰래 복제하거나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중요한 서류들에 제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조카에게 제 인생의 전부를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더 확인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파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할 때 즈음에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몇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반찬값을 준다거나 병원비를 도와준다며 제 통장을 잠시 가져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설마 그때 제 돈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고 만약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쓸 비상금이었는데 조카에게 속아 제 피 같은 돈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USB 안의 가게 폴더에는 가게 부지의 정확한 지번과 함께 주변 시세 조사 자료 그리고 재개발 관련 법규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폴더에는 동네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내부 문서들, 보상금 산정 기준 같은 복잡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카가 저에게 알려준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편이 홀로, 그것도 제가 모르게 알아보고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준이가 가게나 제 노후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홀로 남겨질 저를 위해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일 없도록 모든 증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그 깊고 묵직한 사랑과 희생이 수많은 증거 파일들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싸워야 한다는 뜨거운 결의가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여보에게 폴더를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인했습니다. 남편은 잔잔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 영상 보고 있겠지?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민준이 그 아이 믿으면 안 돼.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달라졌어. 혹시 내가 없으면 당신 가게나 재산 노릴지도 몰라. 내가 증거들을 남겨뒀으니 꼭 확인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내려 할 수도 있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평생 자식 잘 키우고 내 아내로 묵묵히 제자리 지켜준 당신이야.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말고 당신 삶을 뺏기지 마.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 도울 거야. 내가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해, 여보. 꼭 이겨내야 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조카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둔 남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간절한 당부. 제 안에서 슬픔은 분노로, 막막함은 싸워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것 같은 그 영상은 제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충격으로 굳어있던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남겨준 증거들, 저를 향한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저는 반드시 싸워 제 삶의 존엄성과 남편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조카를 믿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제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지지와 함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증거를 남기셨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조카분은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할머니 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지훈이의 든든한 말과 남편의 마지막 쪽지 속 예언이 겹쳐 보이며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망설이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노인 관련 법률 상담을 잘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보고 여러 곳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USB와 민준이의 행동에 대한 저의 증언을 바탕으로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USB 내용을 확인하시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입니다. 특히 영상 파일과 도장 위조 정황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조카분의 사기 행각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바로 민준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민준이는 내용 증명을 받고는 처음에는 발뺌하며 저에게 전화해서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작은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작은 엄마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 젊은 놈이죠? 그 자식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작은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건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노골적인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작은 엄마 지금 제 말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몸 아프고 쓸쓸할 때 누가 작은 엄마 옆에 있겠어요? 가게, 작은 엄마. 그거 하나 지키려다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그만두고 제 말 들으세요. 작은 엄마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예전에 살갑던 조카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이 사람은 제가 알던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알량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남편의 마지막 당부와 지훈이의 존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엄마, 문 열어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작은 아빠가 저한테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작은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라며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돈에 멀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가 가게나 집에 해코지를 할까봐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지훈이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훈이는 민준이가 찾아올 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의 위협적인 행동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촬영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조카분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변호사님께 제출할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의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할아버지를 언급하는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카가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려 할 수 있다며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내려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완벽한 증거, 지훈이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변호사님의 전문성이 삼위일체가 되어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는 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남편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법정에 서야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은 제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지훈이와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결국 조카 민준이의 사기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이 다시 밀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가게와 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만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남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지켜낸 승리의 역사를 담은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먼지 앉은 레코드판들이 예전처럼 저를 맞아주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음악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와 USB 속 증거들은 이 가게의 벽돌 하나, 선반 하나에 스며들어 남편의 굳건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듯 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남편의 영혼과 저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레코드판을 닫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듣습니다. 더 이상 가게를 번창시키거나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이곳을 지키고 남편의 흔적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만이 제게 남은 소중한 일이지요. 지훈이는 자신의 삶이 있으니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가게에 들러 저의 안부를 묻습니다. 올 때마다 그는 제 남편에게 배웠던 음악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레코드판을 찾아주거나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음악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새롭게 알아가기도 합니다. 지훈이의 젊은 기운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제게 잔잔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머물다 가는 시간에는 가게 안이 조금 더 밝아지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로 맺어진 낯선 인연이었던 지훈이는 가게를 지키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제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가장 귀한 선물 같았습니다. 혈육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지훈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통해 저는 깊은 위로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음악과 이 가게라는 공간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레코드 가게에는 이제 남편이 사랑했던 음악과 함께 잔잔한 희망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슬픔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가족 지훈이의 가끔씩 찾아오는 따뜻한 그림자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조용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북적이는 곳은 아니지만 남편과의 추억을 품고 새로운 인연과의 따뜻함을 나누는 저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저의 삶에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음악은 멈추지 않고 이 가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